한 기업 임원의 아들로 알려진 공군부대 병사가 1인 생활관 사용 등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부사관을 사역시키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고요. 청원까지 올라와 버렸는데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건지 그 문제를 짚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무국장님도 공군 출신이시라면서요. 네네, 저는 공군병사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그 문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 공군부대 병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나이스그룹 부회장의 아들로 지금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혼자서 생활관 독차지해서 쓰고 있고 거기다가 부사관에게 빨래하고 음료수 심부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허가를 안 받고 나가서 뭐 탈영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나가서 가족 만나고 네. 이게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일반적인 군 생활이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이 병사는 그 지금 부사관들이 보면 뭐 수발을 들어주고 이렇게 뭐 빨래를 나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부사관이면 보통 이제 상관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병사가 부사관한테 심부름을 시켰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명령에 죽고 사는 군대 조직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요즘은 상사도 사적인 심부름을 병사들한테 잘 시키질 못합니다. 이게 그 그렇죠.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 이후로는 예. 그렇게 해도 징계를 받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 네. 거꾸로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는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의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사관이 괜히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부사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하라고 시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보시면 이 병사가 그 재정처라고 해서 여단장의 참모부서에서 근무하는 병사입니다. 근데 네. 이 사람을 수발 들어주는 사람을 보면 이 재정처의 간부가 또 수발을 들어주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여단장급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그 수발 드는 행위가 가능했었다라고밖에 네. 볼 수 없는 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의문이겠죠. 네. 네. 그다음에 1인실 사용도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 제보된 내용들 청원에 국민청원에 제보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조기 전역자나 또는 말년 휴가를 나간 사람들을 이제 한 방에다가 배정을 해놓고 네. 사실상 그렇게 되면 그 방이 비질 않습니까? 거기에 이 이제 병사가 혼자서 묵을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줬다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 1인 생활관을 그 준 이유가 냉방병과 피부병을 앓고 있고 동료들과 불화를 겪었다. 이 이유로 지금 1인 생활관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그 관련자들도 네. 지금 이 감찰이 진행 중인데 네. 감찰에서 이제 관련된 뭐 간부들이 이렇게 진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병사가 원래 아파가지고 네.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물도 정수기 물을 마시면 안 되고 빨래도 그 공용 세탁기에서 하면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사관 시켜서 빨래도 밖에서 해오게 시켰다 이거잖아요. 저 물도 밖에서 생수를 따로 네. 가지고 오게 하고 근데 원칙대로만 한번 보시면 예. 환자는 부대가 아니라 병원에를 가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렇게까지 물갈이가 심해서 정수기 물도 못 먹을 지경이고 그다음에 세탁을 특수하게 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건강 상태면은 네. 현역 부적합 심의를 받아야죠.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이 어떻게 군 생활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작전에도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작전 들어가서 물 배달 받고 세탁 배달 시키면서 근무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현부심 대상자로 오히려 현역 부적합과 판정을 받는 게 더 그렇죠. 근데 수발을 들어준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했다는 건 사실 이 현부심을 왜 안 했는지 네. 이 정도 상황인데 네. 왜 수발을 들게 된 건지에 대한 부분만 해명을 시키면 분명하게 사건의 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저거 그러니까 애둘러 가지 말고 제가 단도직입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속칭 아버지 백이 작동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나온 정황상으로는 이 아버지 백이 작용을 했다라고밖에 좀 볼 수가 없는 것이 네.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부대에서 운영을 했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연간에 한 1,500건 정도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중에서 뭐 내가 아픈데 예. 보통 병원을 안 보내주거나 이래서 문제가 되지, 아프다고 해서 부대 간부가 지극정성으로 수발을 들어주고 네. 뭐 물과 빨래를 날라주고 예. 뭐 생활관을 혼자 쓰게 해줬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 인권센터에 여러 가지 어떤 상담도 들어오고 제보도 들어오는데 이런 류의 제보는 처음 겪어보시는 겁니까? 예, 당연히 이런 류의 제보는 거의 들어볼 일이 없는 류의 제보. 근데 제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범위를 넓혀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속칭 아버지의 백이 작동한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의 백이 작동한 다른 사례들은 좀 있었습니까? 유명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은 그 2016년도에 문제가 됐었죠. 그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이 운전병 있습니다. 아들. 네, 그 코너링이 좋아서 그렇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경우도 뭐 코너링이 좋아서 뭐 했다라고 했다가 처음에 네. 그 우병우 씨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사람이 진술이 한 3번에서 4번 정도 바뀝니다. 아마 당시에. 경찰청 차장 운전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됐었죠. 그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네.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네. 당시 실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은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처음에는 윗선에서 전화를 받고 뽑았다고 했고 네. 두 번째는 갑자기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고 했다가 세 번째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뽑았다고 진술이 바뀝니다. 잠깐만요. 저는 코너링까지만 기억하는데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뽑았다는 얘기도 그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최종 진술로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그래요. 이 당시에도 이 우병우 씨 아들을 그 데려다가 특혜를 줬던 서울청 차장은 이후에 대전청장도 했고 제주청장까지 하다가 작년에 이제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처벌이나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흐지부지 돼버렸던 겁니까? 사실상 이게 흐지부지 된 거죠. 검찰이나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예. 뭐 진술이 계속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 뭐 어떻게 뒤에 처리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뭐 저희가 이제 좀 확인을 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좀 이제 유명한 사례들은 예를 들면 뭐 이제 황교안 전 대표 아들 같은 경우도 그 아들이 보병으로 입대를 합니다. 아버지가 대구 고검장을 지내던 시절에 보병으로 입대를 하고 그 대구에 있는 이작전 사령부로 이제 자대 배치가 나는데 자대 배치를 받을 때 모집병, 그러니까 그 따로 모집을 하는 병과의 병종으로 병과가 변경이 됩니다. 보병에서 그냥. 예. 그러고 8개월 있다가 또 행정병으로 병과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군 생활을 하면서 병과를 3개씩까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도 당시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서 저희한테 좀 제보가 들어왔었고 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요 문제 같은 건 그때 제기가 됐을 때 황교안 그 전 대표가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전해드리겠고요. 근데 좀 제가 이걸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건데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군도 이제 많이 어떤 투명해졌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른바 진짜로 아버지의 백이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사실 여기서 이제 솔직히 지금도 의아한 게 있는데, 근데 그 군에 가면은 아버지 직업 이런 가정 조사를 합니까 지금도? 가정조사를 한다는 제보가 종종 들어옵니다. 제보가 예. 아직 그럼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 아닙니까?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가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일선 부대에. 예. 근데 이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면 보통 이제 신병들이 제보가 들어옵니다. 네. 그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뭐 행정보고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뭐 아버지 직업을 물어본다던가 네. 적어내는 란이 있다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위에선 하지 말라지만 왜 그럼 이 일선 부대에서는 하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일부 지휘관들은 미리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휘하의 부하들 중에 높은 사람의 아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걸 알아보라고 하지 않아도. 뭐 지금 뭐 의견이 뭐 계속 쇄도를 하고 있는데요. 케빈님은 80년대 군 생활했던 나도 이해가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라마님인데요. 돈 있으면 군대도 편하구나 이런 의견을 주셨고 오히려 해광뽑기님은 세상 일 점점 좋아진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일이 과거에 참 많았을 텐데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네요. 점점 공정한 세상이 올까요? 오히려 이제 거꾸로 좀 해석을 해주신 이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겠죠.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청원을 한다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투명해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이왕 그 사무국장 모신 김에 또 하나의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그 문제의 부대의 예하 부대의 대대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다. 부하 간부에게 관사 청소와 심부름
이런 사적 지시를 시켰고 군수품을 빼돌렸고 청원 휴가 간 병사를 강제 복귀시켰고 간부들의 외모를 평가했다. 뭐 이런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감찰도 이루어졌다면서 이 건 같은 경우가. 근데 이게 보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뒤처리가 안 됐던 겁니까? 네, 그렇죠. 사실 보시면 이 대대장이 경고 처분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경고로 끝난 겁니까? 그렇죠. 예. 이제 경고는 근데 처벌이 아닙니다. 경고는 징계가 아니고 예. 인사조치이기 때문에 음. 사실상 이 사람은 어떤 징계라던가 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거나 예.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에 대한 신상필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사람이 그대로 지휘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나를 제보한 사람을 찾아내서 보복을 하겠죠. 근데 이게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근데 그 뒤에 이게 그 내부 고발자 색출했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내부 고발자 색출이 이제 이루어졌고 예. 그래서 이 제보를 한 사람을 대대장이 알게 되어가지고 예. 전화를 해서 호통을 치고 불러서 야단을 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예. 이런 분위기가 되면 예. 어떤 사람이 어떤 비위나 이런 것들을 고발할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네. 그래요. 근데 자 그러면 갑자기 불현듯 이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황제 병영 생활하고 있는 그 병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청원으로 알려진 거잖아요. 그럼 혹시 청원자가 누군지 색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우려가 이제 따라붙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청원글에 이제 그 제보자분도 자기가 색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글에 남겨놓습니다. 네. 사실 군부대 안에 네. 이런 풍토가 시간이 흘러도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근원적으로 이런 좀 색출을 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고 체계를 군에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지만 네. 어떤 인권 보장이나 이런 것들은 체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게 이런 사례에서 좀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예. 체계를 만들면 예. 상부 구조에서 늘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 것이 있고 예.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디 누구를 뭐 잡아다가 처벌을 하고 가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만 지금 집중을 할 것이 아니고 네. 제도적으로도 어떤 황제병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좀 반복적으로 벌이지 않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좀 보이는데요. 이제 뭐 군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 17년도 대선에서 각 대선 캠프에다가 고위공직자 자녀의 지금 병역 이행 상황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보직 이력도 같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좀 정책적인 제안을 했었던 잠깐, 바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네. 고위공직자 자녀가 이제 군을 그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까지만 공개가 되게 돼 있는데 군에서 그럼 어떤 보직을 수행했는지 이런 것까지 공개가 돼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보직 이력 같은 경우도 어차피 공적인 정보기 때문에 이건 개인 정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근데 요번에 지금 문제가 된 이 병사는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아니라 재계인사의 자녀라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완벽하게 이제 예. 커버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예. 이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의 병역의 보직 이력이 추적이 되기 시작하면 근본적으로 군 내에 아. 이렇게 보직 특혜를 주는 그렇죠, 부분에 대한 그렇죠, 문제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이 문제를 일단 지금 감찰에 들어갔잖아요. 이 그 황제 병사에 대해서는 네. 감찰 결과가 좀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감찰의 결과를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제대로 방금 이제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에 관련된 또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라면 네. 사실 어떠한 부분들은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간부에게 병사 수발을 일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거기 때문에 지시한 사람은 직권남용으로도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인사적인 문제까지 껴있다면 이건 청탁금지법에도 위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군에서 뭐 제대로 감찰을 한다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 예. 그렇지 않다라면 국민들의 분노가 이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 특히 용기 내에서 제보하신 이 고마운 제보자 분에 대해서 군이 제대로 이분을 보호하고 어떤 커버해주지 않는다라면은 그럼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더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감찰이 이제 공군본부 차원으로 격상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이었습니다.